미국이었다면 몇백만 원이 나왔을 병원비가 한국에서는 이 가격이라고? 여러분, 해외여행 중 가족이 갑자기 아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특히 미국처럼 병원비가 어마어마한 나라에서는 응급실에 가는 것조차 두려울 수밖에 없죠. 오늘은 미국에서 온 한 가족이 한국 여행 중 겪은 충격적인 경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행 도중 갑자기 아내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남편은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데 미국식 의료비 걱정부터 되기 시작했어요. 병원비가 몇백만 원 나오면 어떡하지? 구급차라도 타면 여행 예산이 다 날아가는 거 아냐?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죠.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의료 서비스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병원비, 구급차 비용, 그리고 치료의 질까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의료를 극찬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이 매력적인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미국에서 온 존과 리사 부부는 두 아이와 함께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평소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좋아했던 부부는 서울의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직접 경험하며 만족스러운 여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도착 첫날부터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했고 신속하고 정확한 지하철과 버스 덕분에 원하는 곳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 숙소에서 걸어서 몇 분 거리에 편의점이 있는 것도 신기했다. 미국에서는 간단한 물건 하나를 사려면 차를 타고 멀리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음식이 가장 큰 감동이었다. 한국식 바비큐부터 김치찌개, 비빔밥, 그리고 길거리에서 파는 떡볶이까지 모든 음식이 신선하고 맛있었다. 특히 리사는 여행 중 방문한 전통시장에서 즉석에서 구운 전을 맛보며 이런 음식을 집에서도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의 음식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러나 여행 3일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근처에서 점심을 먹은 후 리사가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여보, 나 너무 아파. 리사는 힘겹게 말을 내뱉었고 조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평소 잔병치레가 거의 없던 아내가 이렇게까지 아파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아이들 역시 엄마의 상태를 걱정하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조는 고민에 빠졌다. 미국에서라면 병원에 가는 순간부터 막대한 치료비가 청구될 것이 뻔했다. 응급실 방문만으로도 기본적으로 $1,000에서 $3,000가 나올 것이고 혹시라도 CT 촬영이라도 하게 된다면 추가로 $3,000에서 $10,000까지 부담해야 했다. 간단한 응급 치료만 받아도 최소 $5,000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컸다. 더 큰 문제는 구급차였다. 미국에서는 구급차를 부르는 순간 기본적으로 $500에서 $2,000가 청구된다. 병원 도착 후 추가 검사와 입원까지 고려해야 했고 그럴 경우 총 비용은 $10,000를 넘어갈 수도 있었다. 조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혹시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응급실에 갔다가 여행 예산이 다 날아가는 건 아닐까? 그냥 숙소에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리사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조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당장 병원에 가야겠어. 조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에서의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많은 여행객들이 한국의 응급실 비용이 생각보다 저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외국인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후기들도 보였다. 하지만 조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다. 미국의 의료비는 워낙 비싸다 보니 저렴하다는 개념 자체가 다를 수도 있었다. 한국에서도 응급실에 가면 수백만 원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안 가면 리사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결국 119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를 손에 쥔 채로 조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전화를 걸면 병원에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한국의 의료비가 저렴할까? 인터넷 후기를 보긴 했지만 혹시 외국인에게는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까? 구급차를 불렀다가 몇백만 원이 청구되면 어떻게 하지? 그는 다시 리사를 쳐다보았다. 아내는 의자에 기대어 힘없이 앉아 있었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아이들은 엄마를 걱정하며 작은 손으로 리사의 팔을 꼭 잡고 있었다. 조는 결심했다. 치료비 걱정을 하기에는 아내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다. 병원을 가야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다. 신호가 한 번 가기도 전에 바로 연결되었다. 영어로 말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우선 한국어로 시도해 보기로 했다. 여보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제 아내가 배가 많이 아파요. 통화 상대방은 차분한 목소리로 현재 위치와 환자의 상태를 물었다. 존이 주소를 정확히 모른다고 하자 상대방은 근처의 큰 건물 이름을 말해주세요라고 안내했다. 존은 곧장 자신이 있는 시장 입구의 간판을 읽어주었다. 구급차가 곧 도착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환자가 편하게 있도록 해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존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미국에서는 응급 전화를 걸어도 보험 정보부터 물어보거나 먼저 비용이 얼마가 나올지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 그저 빠르게 위치를 확인하고 출동을 약속했을 뿐이었다. 3분쯤 지나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빨리. 존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미국에서였다면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최소 1520분은 걸렸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불과 몇 분 만에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차에서 내려 존과 리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능숙한 솜씨로 리사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다. 배가 어디가 가장 아프신가요? 언제부터 통증이 시작되셨나요? 존은 긴장된 얼굴로 구급대원의 반응을 살폈다. 과연 이들이 미국처럼 먼저 비용 문제를 언급할까? 하지만 구급대원들은 오직 리사의 상태를 걱정할 뿐이었다. 병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구급차에 올라탄 존은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병원비는 과연 얼마나 나올까?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상상했다. 미국이었다면 이미 머릿속에서 수백만 원이 떠올랐겠지만 지금은 그저 한국의 시스템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가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곧 그가 받게 될 병원비 청구서는 그의 모든 걱정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 것이었다. 구급차는 빠르게 도로를 질주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동안 존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미국이었다면 이 순간에도 그는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야 했을 것이다. 응급실 방문이 보험으로 얼마나 커버되는지, 구급차 비용이 따로 청구되는지, 혹시라도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구급차 안에서는 한 명의 구급대원이 계속해서 리사의 상태를 살폈다. 그녀의 혈압과 맥박을 확인하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곧 병원에 도착합니다. 환자분은 탈수 증세가 약간 있는 것 같으니 도착하자마자 수액을 맞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존은 그 말을 듣고 순간 긴장이 풀렸다. 미국의 구급대원들이라면 이런 말을 해줬을까? 그는 미국에서 응급 상황을 겪었던 경험을 떠올렸다. 그때는 구급차를 타기 전부터 신분증과 보험 카드를 먼저 요구받았고 도착하자마자 접수처에서 긴급 치료를 받기 전 선결제를 해야 했다. 심지어 어떤 병원은 응급실 치료비를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제대로 치료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리사는 여전히 배를 움켜쥔 채 고통스러워했지만 구급차 안의 분위기는 불필요한 긴장 없이 차분했다. 존은 그런 분위기가 신기했다. 마치 이곳에서는 응급 환자가 돈 걱정 없이 먼저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구급차는 병원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대기하던 의료진이 신속하게 리사를 응급실로 안내했다. 존은 그 순간까지도 병원비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이 믿기지 않았다. 설마 병원비를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하려는 건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이 존재하는 걸까? 그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안고 접수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곧 그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었다. 존은 리사가 응급실로 실려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다. 미국에서라면 이 순간 먼저 접수대에 가서 보험 정보부터 제출해야 했을 것이다. 응급실 입장료만 수백 달러가 기본이고 선결제 없이 검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도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저 접수를 해야 하나요? 존이 조심스럽게 묻자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 있으세요? 존은 곧장 여권을 건넸다. 간호사는 빠르게 정보를 입력한 뒤 작은 종이를 건네주었다. 이걸 들고 계시면 됩니다. 검사가 끝난 후 진료비를 정산하시면 돼요. 존은 순간 당황했다. 선결제가 아니라고? 치료가 끝난 다음에 정산한다고? 미국에서는 선결제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접수 데스크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리사가 있는 응급실로 걸음을 옮겼다. 응급실 안에서는 의료진이 이미 리사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리사에게 질문을 던졌고 통증 부위를 직접 눌러보며 상태를 체크했다. 통증이 언제부터 시작되셨나요? 식사는 무엇을 드셨나요?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리사는 힘겹게 대답했고 의사는 신속하게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지시했다. 그 과정은 매우 체계적이고 빠르게 진행되었다. 조는 다시 한번 놀랐다. 미국에서라면 응급실에서 이런 검사를 받으려면 적어도 몇 시간은 기다려야 한다. 검사 전에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검사가 즉시 진행되었고 불과 30분 만에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리사의 상태를 설명했다. 위염과 경미한 장염 증상입니다.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탈수 증세가 있어서 수액을 맞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약 처방도 해드릴 테니 하루 이틀 정도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조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행히 큰 병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건 병원비였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계산대로 향했다. 설마 미국처럼 몇백만 원이 나오지는 않겠지? 접수 직원이 존을 보며 말했다. 총 진료비는 78,000원입니다. 존은 순간 말을 잃었다. 뭐라고요? 78,000원입니다. 정말인가요? 존은 계산서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미국이었다면 최소 5,000달러, 약 650만 원은 나왔을 검사가 한국에서는 78,000원, 즉 6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신용카드를 꺼내 결제를 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다. 병원비를 결제한 후 조는 다시 리사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리사는 이미 수액을 다 맞고 몸을 많이 회복한 상태였다. 아이들은 엄마가 괜찮아진 걸 확인하고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미국에서였다면 어땠을까? 존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급실 가는 것도 고민했을 거야. 병원비가 너무 비싸니까 아마 약국에서 임시로 약만 사서 버텼을지도 몰라. 그 말에 존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미국에서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비용에 대한 압박을 느끼지 않았다. 오직 치료와 회복이 최우선이었다. 그제야 조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단순히 저렴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조는 여전히 계산서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봤지만 그가 이해하는 미국식 의료 시스템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 금액이었다. 정말 이게 다야? 계산대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외국인분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응급진료비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이것으로 끝입니다. 조는 계산서를 손에 꼭 쥔 채 다시 리사가 있는 병실로 향했다. 리사는 한결 나아진 얼굴로 침대에 앉아 있었고 아이들도 안심한 듯 엄마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여보, 병원비는 어떻게 됐어? 리사의 목소리에 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믿기지 않을 거야. 78,000원. 리사는 순간 귀를 의심하는 듯 했다. 78,000원이라고. 검사도 했고 구급차도 탔잖아. 그래. 그런데도 78,000원이야. 미국 같았으면 지금쯤 5,000달러는 나왔겠지. 리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에서는 응급실에서 간단한 검사만 받아도 수백만 원이 쉽게 청구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이 없거나 자기 부담금이 높은 경우 웬만한 응급 상황이 아니면 병원에 가기를 꺼려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치료비 걱정 없이 응급실을 방문할 수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병원 가는 동안 계속 불안했어. 존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응급실에 가면 치료보다 먼저 보험 정보부터 요구받잖아. 그런데 여기선 오직 환자의 상태가 최우선이었어. 그게 정말 신기했어. 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느꼈어. 의료진이 나를 대할 때 돈 문제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망설이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 그냥 내가 아프니까 당연히 치료해 주는 것 같았어. 존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미국에서라면 지금쯤 그는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하며 보험사와 전화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그는 문득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병원들이 적자를 보지 않는 걸까? 조는 인터넷을 검색해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 보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고
덕분에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정부가 의료비를 통제하면서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였다. 미국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리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수액을 맞은 덕분인지 컨디션이 한결 나아 보였다. 아이들은 엄마가 건강을 되찾자 안도한 표정으로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 이제 숙소로 돌아갈까? 조는 짐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계산서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도 이 가격이 믿기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병원을 나오며 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병원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왜 우리는 미국에서 이렇게 치료받을 수 없는 걸까? 그 질문은 여행이 끝나고도 오랫동안 그의 머릿속을 맴돌게 될 것이었다. 병원을 나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 조는 여전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믿기지 않았다. 계산서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그가 이해하는 미국식 의료비 체계와는 도무지 맞지 않는 금액이었다.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까지 진행했는데 고작 78,000원이라니. 리사는 한결 편안한 표정으로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수액을 맞고 난 후부터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다. 아이들은 엄마가 건강해진 것에 안심한 듯 숙소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우리 정말 운이 좋은 걸까? 리사의 질문에 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과연 운이 좋았던 걸까? 아니면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일까? 그는 미국에서 친구들이 겪었던 경험을 떠올렸다. 몇 년 전 그의 절친한 친구 마이크가 새벽에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껴 응급실에 갔다. 그는 당시 보험이 있었지만 응급실 방문 자체만으로도 자기 부담금이 1,500달러나 나왔다. 게다가 CT 촬영을 추가하자 총 병원비는 8,000달러까지 치솟았다. 보험이 커버한 금액을 빼고도 마이크는 결국 3,500달러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합리적이었다. 응급 환자는 먼저 치료받고 비용은 최소한으로 책정되며 의료진은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여보, 미국에서였다면. 존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응급실 가는 걸 아예 포기했을 수도 있어. 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을지도 몰라. 병원비가 너무 비쌌다면 그냥 진통제만 먹고 하루 이틀 버텨보려고 했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조는 다시 한번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실감했다. 미국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 문제를 참거나 저렴한 약국 치료로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환자가 돈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제야 조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병원비가 싸서 좋은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의료 서비스의 철학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철저하게 시장 논리로 운영된다. 병원은 하나의 사업이며 환자들은 고객이다. 의료 서비스는 철저히 돈이 있는 사람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국민의 권리로 보장되어 있었다. 여보,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가능할까? 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는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 미국에서는 의료가 이미 너무 거대한 산업이 돼버렸잖아. 병원, 제약회사, 보험사 모두 돈을 벌어야 하니까 시스템 자체가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 리사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우리가 이걸 경험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 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한 것이야말로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큰 배움이었을지도 모른다. 단순히 관광지가 아름답고 음식이 맛있었던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 경험이었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존과 리사는 이 경험을 잊지 못할 것이었다. 그리고 아마도 미국에서 병원을 갈 일이 생길 때마다 한국의 시스템을 떠올리며 아쉬움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존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도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왜 우리는 미국에서 이렇게 치료받을 수 없는 걸까? 한국에서는 응급 환자가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미국의 의료비와 관련된 기사들을 검색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의료비로 인해 파산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보험이 있어도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지에 대한 기사들이 끝없이 나왔다.
조는 한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발견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66만 명의 사람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파산 신청을 한다. 이는 전체 개인 파산의 약 60%를 차지하며 선진국 중 의료비로 인한 파산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그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 단순히 병원비가 비싼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다. 미국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웠고 설령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더 큰 경제적 위기에 몰리곤 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어땠을까? 조는 다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보험 시스템이며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국인 거주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응급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조는 한국의 의료비가 저렴한 이유가 단순한 가격 정책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함께 부담을 나누는 방식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조금씩 건강보험료를 내고 그 덕분에 누구나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였다. 그는 문득 이번 여행을 계획할 때 한국에 대해 조사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주로 관광지와 맛집, 교통편에 대한 정보만 찾아보았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화려한 도시 풍경도 맛있는 음식도 아니었다. 바로 사람들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이었다.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정말로 선진국이라는 증거가 아닐까? 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나도 많은 생각을 했고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번 여행을 통해 그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삶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조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깊은 밤, 숙소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미국에서는 건강이 곧 특권이었다. 좋은 보험이 있는 사람만이 안심하고 병원에 갈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파도 참아야 했다.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로 인해 빚을 지거나 심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건강이 특권이 아니라 권리처럼 보였다.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병원비로 인해 삶이 망가지는 일이 없었다. 조는 한국 사람들이 이 의료 시스템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길까 궁금해졌다. 혹시 이게 그들에게는 그냥 당연한 일일까? 그는 검색창에 한국 의료비라고 입력해 보았다. 한국인들의 반응이 궁금했다. 그러자 흥미로운 글들이 눈에 띄었다. 응급실 가서 CT 찍고 링거 맞고 왔는데 5만 원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이게 수백만 원이라던데 진짜인가요? 한국 의료비가 비싸다고 불평했는데 외국인 친구가 너희는 천국에 사는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서는 구급차만 불러도 몇백만 원 나온다고 해서 충격받았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무료인데 조는 잠시 웃음이 나왔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 당연한 것이 존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는 리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깊이 잠든 그녀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다. 만약 오늘 미국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그는 병원비를 걱정하며 망설였을 것이고 리사는 참아보겠다고 했을 것이다. 결국 병원에 가더라도 몇 시간이나 대기해야 했을 것이고 나중에 수천 달러의 청구서를 받고 절망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 고민 없이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에서는 비용 걱정 없이 신속하게 치료를 받았으며 결국 모든 것이 7만 8천 원으로 해결되었다. 조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한국을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기준으로 바라봐야겠어. 그동안 그는 한국을 음식이 맛있고 기술이 발전한 나라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그는 더 중요한 것을 배웠다. 한국은 국민의 삶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구나. 그는 문득 미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졌다. 특히 의료비 때문에 항상 걱정이 많던 마이크에게. 마이크가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 한국에서 응급실을 갔는데 7만 8천 원밖에 안 나왔다고 하면 믿지 않겠지? 조는 피식 웃으며 베개에 머리를 기대었다. 이제 정말로 잠들 시간이었다. 내일이면 다시 평범한 여행자처럼 서울을 돌아다니겠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로 남을 것 같았다. 그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한국에서는 사람이 돈보다 먼저다. 다음 날 아침
조는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다. 리사는 이미 거실에 나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훨씬 생기가 돌아 있었다. 잘 잤어? 존이 다가가 묻자 리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 어제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아서 그런지 컨디션이 정말 좋아. 아이들도 엄마가 건강해진 것을 기뻐하며 그녀에게 달려가 꼭 안겼다. 엄마, 이제 아프지 않은 거야? 어제 너무 걱정했어. 리사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눈길을 보냈다. 응, 이제 괜찮아. 우리 오늘은 다시 신나게 여행할 수 있을 거야. 그제야 조는 어제 있었던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응급 상황에서 걱정 없이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에서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병원비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다. 그는 어젯밤 내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생각했고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운 좋은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여보, 우리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었으면 어땠을까? 존의 질문에 리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마 병원에 가는 걸 망설였겠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까봐 진통제만 먹고 하루 이틀 버텨보려고 했을지도 몰라. 존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감기, 위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질병조차도 병원에 가는 걸 꺼렸다. 보험이 있더라도 자기 부담금이 너무 높아 병원을 찾는 순간 몇백 달러는 기본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다. 비용 걱정 없이 오직 치료와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존은 문득 이 경험을 미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이크한테 연락해야겠어. 마이크. 왜? 그 녀석 얼마 전에 아이가 밤새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는데 병원비가 3,000달러 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 보험이 있었는데도 말이야. 그때 너무 화가 나서 한동안 병원 시스템 욕만 했었거든. 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보험이 있어도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 응급실 자체가 워낙 비싸니까. 한국에서는 어제 우리가 병원 다녀온 거 총 78,000원이었잖아. 그 얘기하면 마이크 엄청 충격받을 거야. 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게 놀라웠어. 지하철이 늦지 않고 정확하게 오는 것도, 길거리가 깨끗한 것도, 밤늦게 돌아다녀도 안전한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게. 조는 그녀의 말을 곰곰이 되새겼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다. 여행을 하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좋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그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받았던 영수증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숫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는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다. 우리 또 한국에 오자. 리사는 놀란 듯 존을 쳐다보았다. 정말? 응. 난 이제 한국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배울 것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해. 이 나라에서 다시 한번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리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활짝 웃었다. 나도 동의해. 다음에는 더 길게 머물면서 한국을 더 깊이 경험해보고 싶어. 존과 리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한국에서의 이번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는 순간이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짐을 정리하며 존은 카메라를 챙겼다. 이제 다시 여행을 즐겨볼까? 그래. 오늘은 어디로 갈까? 어제 병원 근처에서 봤던 그 전통시장. 다시 가볼까? 이번엔 더 많은 음식을 맛보고 싶어. 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은 그렇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이 나라가 가진 가치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을 여행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나 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장점에 대해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